야, 풍경 기가 막히다. 여기에 커피와 채까지. 야, 한번 음미해 보자꾸나.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역삼역의 포스코 타워 빌딩입니다. 이 포스코 타워 빌딩에 지금 22층 이 무궁화 신탁 회의실에 와 있고요. 포스코 타워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 스토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은 생각보다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좀 감명 깊은 시간이에요. 제가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에이전트, 상업용 부동산 에이전트를 꿈꾸고 있고 그거를 넘어서서 디벨로퍼까지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그리고 그 역사가 깃들어 있는 포스코 타워 빌딩에서 이 강남 전역 일대를 이렇게 쭉 고층에서 돌아볼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이 기회를 주신,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분께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 이 그림 정말 사실 유명하죠. 다들 알고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킨 저자, 거의 창립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라운드업이고요. 포스코 타워 1층에 가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유명한 건물들, 사람들이 정말 모이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거리의 메인에는 항상 스타벅스가 존재하죠. 근데 그 스타벅스를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여유롭고 친절하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스타벅스라는 그 이미지, 브랜드가 저를 편안하게 해줘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매번 커피를 마시면서도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스타벅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 스타벅스를 경영하는 사람의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우연찮게 알라딘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매일 마시고 정말 좋아하는 그 스타벅스에 관한 자서전이라니. 이거 무조건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책이 3만 원이었는데 알라딘 중고서적으로 15,000원에 사서 제가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대치 않고 이 책도 되게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어제 집에 가서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왜냐면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경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도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정말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그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공간을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에서 이 하워드 슐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도박을 도와주는,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배움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심지어 이 귀저귀, 똥이 묻은 귀저귀를 수거해주고 새 귀저귀를 주는 그런 배송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맨날 하워드 슐츠한테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추악한 일이다.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이 하워드 슐츠의 아버지가 도로 한복판에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하염없이 집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종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정말 극히 낮았고 항상 집에서는 도박이 오고 가고
엄마와 아버지가 정말 욕설을 들으면서 그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 하워드 슐츠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박탈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자리를 단 한순간에 잃고 자신의 직업적 존엄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하워드 슐츠는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최초로 파트타임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업 최초로 건강보험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 정말 질병에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고요. 특히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그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결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거를 좋아했고, 그 운동을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연결성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을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어디였냐면 바로 이탈리아였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단순히 우리가 바쁜 일상에 잠을 깨기 위해서 먹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이 바리스타가 이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추출해준 커피를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시는 그 풍경,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거를 무조건 스타벅스에 결합해야 된다. 라고 완전 경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벅스 경영진에게 이걸 우리는 무조건 해보자 라고 했지만 경영진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 하워드 슐츠는 경영진이 자신의 이 비전에 관심이 없는 걸 알고 자신의 회사를 직접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감동이 있었던 부분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떤 점을 읽어드려야 될지 참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 나는 이탈리아에서 경험하고 매료되었던 에스프레소 바를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스타벅스를 그만둔 상태였다. 자본 집약적인 소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 17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8개월째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우선 회사의 이름을 일지 오날레로 결정했다. 그쵸? 스타벅스를 이 사람이 인수하기 전에 만든 회사가 일지 오날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신문 또는 메일이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70만 달러가 사실은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모으기 위해 이 사람이 영업을 뛴 거예요. 몇 개월째? 8개월째. 그래서 스타벅스의 경영진이 15만 달러, 약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워드 슐츠의 부인의 친구가 또 약 한 1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약 25만 달러를 투자받고 나서 몇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잠재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거절을 당했다. 연락을 받아도 다시 전화해주지 않거나 전화를 끊었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우구심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투자를 거절당할 때마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잠재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약속 주의를 몇 번이고 돌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임신 중인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다. 아침날이 밝아오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조나스를 산책시키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차라리 비판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편이 쉬울 정도로 거듭되는 거절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 사람도 이 커피 회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8개월 동안 애쓴 거예요. 근데 진짜 비판, 비난, 그냥 비꼼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해서 내 비전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진과 포기의 경계선은 워낙 가늘어 사업가들이 건너기 쉽다. 특히 12월 쌀쌀한 어느 날 저녁에 장인이 이제 그만두라고 말할 때 특히 그랬다. 왜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8개월째 집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한 아내의 아버지가 하워드 슐츠한테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네가 달성하려고 했던 일들을 존중하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네 아내가 일해서 내 딸이 월급을 받는 동안 자네는 보수도 없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내 딸의 그 출산한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네. 여보게 이제 직장을 구하게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슬펐다고 해요. 장인은 나를 매우 존중하고 동료 사업가로서 공감한다는 표적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장인과 아내를 많이 존중하고 물론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를 괴롭혔던 경제적 절망과 아버지의 무책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답습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나니 몹시 괴로웠다. 장인이 아내에게 이미 말했을까? 아내도 동의했을까? 내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은 장애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밝고 아름다운 거품이 눈앞에서 터져 사라지는 것 같았다. 존경하는 장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8개월째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포기했다면 스타벅스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저녁 늦게 아내와 단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 장인 어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장인 어른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창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라고 말한다면, 심지어 스타벅스로 돌아가란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아내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내가 만났던 242명 가운데 30여 명의 투자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42명이나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단 10%가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65만 달러, 무려 25억 정도의 투자금을 조성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가장 유년 시절에 고통받았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완전 이 직업적 존엄성이 바닥을 쳤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만큼은 그 직업적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면서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스톡옵션을 주는 이 제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커피숍 브랜드 매장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어떤 건지 느끼실 수 있겠나요? 정말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철학 없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과연 기업인가? 저도 정말 약소한 이 동네에서 저 혼자서
부동산을 운영해오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저는 이 협업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나 혼자 잘 사는 거는 잘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또 지역사회에, 내가 태어난 이 사회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 나눔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죽는 그날에 모두 다 가지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벌었다면은 일부는 다시 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도움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나만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나만의 자존감 확보, 그리고 나만의 공간 확보, 이런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을 토대로 저도 향후에는 좀 저만의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 순간 많이 듭니다.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고, 아마 상업용 부동산 에이전트로 기업을 대상으로 좀 임차 대행과 임대 대행을 하는 그런 쪽에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나갈 생각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그 계획을 좀 실행하는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간, 이 역삼동이라는 사실 동은 한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최강 업무 중심지, 정말 큰 거래, 큰 비즈니스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경제에 거의 큰 비중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어떻게 삶을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공감도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신지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엄청 강하진 않아서 좀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각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우리를 펼쳐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너무 돈적인 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일과 내 삶에 있어서 균형, 그리고 가치, 이런 곳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을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에 내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결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았을 때 내가 지금 벽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현재 어떤 문제에 있어서 멈춰있던 느낌이 들더라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미친 듯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또 그런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좀 미래에 만날 파트너분들을 학수고대하고 제가 또 필요로, 그들이 또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윈윈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의 부동산 회사 대표, 그리고 디벨로퍼, 상업용 부동산에서 기가 막힌 업계 최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저 작두를 이렇게 브리핑하며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